다음 이슈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슈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제 패싱 대 보고 패싱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각각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것인가? 이것도 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기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상비서관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갈등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감찰을 할 것이냐는 거죠. 이 기소 건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추미애, 윤석열 둘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요.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는데 사실 이게 서울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차장이 결재를 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지시를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하는데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빼고 법무부에만 보고해서 또 논란이 이루어졌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이른바 결재를 패싱했다. 그리고 보고를 패싱했다. 둘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누가 감찰을 받는 건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보시죠. 윤 총장 지시에 차장 정결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상 첫 윤 총장 감찰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중간에 결재가 빠졌다는 거죠. 이 부분.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검찰은 검찰총장이 차장과 부장검사에게 직접 지시한 거기 때문에 적법하다, 문제 없다라는 게 또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보고 의무 위반을 한 서울중앙지검장이 오히려 더 책임이 크다. 보고를 하는데 왜 검찰총장은 빼고 법무부 장관에게만 보고를 하는가? 이거 문제 있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무리한 감찰 땐 보복 조치다. 이런 비판을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에 먼저 사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총장 측,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요. 이거 동시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왜 뺐는가 이겁니다. 지금요. 여기 지금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뭐 굳이 보고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땐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법이다.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고 왜 고검장한테는 보고를 안 했나? 고검장은 모르는데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른바 이제 이 보고의 내용은요. 결재 패싱, 그러니까 결재도 없이 기소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요 절차들이요 서로. 이후 대검 보고를 접수했는데 7분 뒤에 또 다시 취소를 했답니다. 또 이건 무슨 일입니까? 또. 그리고 서울고검엔 언론 보도 이후에 논란이 커지니까 보고했다. 그래서 결재 패싱 대 보고 패싱이 맞서고 있고 과연 감찰을 누가 받아야 되는가? 서로 주장이 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황 보겠습니다.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에 시시콜콜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검찰 정치의 연장전이며 비정상의 정치입니다. 연휴 전 지난 23일 청와대가 검찰 2차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전에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히 수사라라고 말했는데 이번 학살 인사를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꿈도 꾸지 마라라는 경고였습니다. 사안이 복잡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소관의 불기소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 그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게 법무부 측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검찰총장을 빼고 장관한테만 보고를 했다고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또 검찰 측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 맞서고 있어요. 자, 최영선 의원님, 지금 감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누가 감찰 대상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왜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예. 징계의 실현 가능성도 없고 예. 실효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예. 결재 패싱을 내걸어 가지고 송경호 차장검사나 고형근 부장검사를 감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 검사와 판사는 특별히 신분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경우에도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징계를 할 때 예. 법률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징계법 7조 1항에 징계 심의는 예.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이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청구해야만 징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위한 감찰위원회가 예. 법무부에 있지 않고 대검찰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서 예. 감찰을 한 다음에 예.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징계해야 된다고 판단하면은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예. 법무부에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 윤석열 총장이 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자기가 이 두 사람을 징계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다면 이 실효성도 없는 것을 예. 왜 법무부가 굳이 나서는지 오히려 예. 윤석열 총장이 예. 이성윤 서울시검장에게 아니 당신 내 지시를 위반하지 않았냐 해서 감찰을 한 다음에 징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징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징계를 안 받아들이겠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검사 중에서 유일하게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예.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누구의 견제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그냥 지휘권을 행사한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 자체는 사실은 예. 실효성이 없는 논란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예. 그런데 왜 이 논란을 일으킨지 모르겠습니다. 왜 일으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 그리고 예. 검찰에 주는 정부와 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건데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큰 논란을 일으키고 조직의 분할을 일으킨다.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상황이 되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감찰을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감찰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감찰에 관한 과정이고 예.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또 추가로 만들었거든요. 추가로 설정을 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의 감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거의 손을 못 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효과적인 감찰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감찰을 좀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뭐 검사들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 시청자분들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예. 일반 회사로 따지면 예. 이게 뭐 그 사원들이 직원들이 팀 직원들이 우리 이거 뭐 신상품 출시하겠습니다라고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과장이 이거 안 된다라고 막으니까 결제를 안 해준 거예요. 네, 과장이 결제 안 해주니까 과장 건너뛰고 부장한테 가가지고 그냥 부장 지시로 이거 내놓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예. 시스템이 사실상 저는 붕괴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본인의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걸 징계를 하든지 이게 결재를 미뤄서라도 기소를 시점을 미뤄서라도 그거를 해결을 했어야 검찰 내부의 시스템이 작동을 한 건데 이게 최강욱 민정비서관 기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소환 조사 없이 그냥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성윤 지검장도 기소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예.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는 건 무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시점도 미묘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발끈했던 게 이게 검찰 인사를 내놓기 15분 전에 기소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걸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 라는 생각을 법무부로서는 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차장검사가 거예요. 본인이 인사 대상이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갔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15분 전에 기소를 했으니까 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드러내놓고 반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따라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예. 왜 윤석열 총장이 그런 식의 지시를 했느냐. 이런 게 제가 문제가 되는 양지열 거죠. 변호사께 좀 추가적인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최영선 의원님도 그렇고 양지열 변호사께서 잠깐 상황에 대한 설명하지만 약간 조심스럽게 애둘러 말씀하시거든요. 양지열 변호사가 보시기에
법무부의 생각과 검찰의 생각 진짜 솔직한 생각이 뭡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윤석열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 인정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를 하거나 내부 절차를 통해서 부하 직원이 항명하라고 거스르면 예. 당신이 항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징계를 한 다음에라도 기소 절차를 정상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진행을 예.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중간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건너뛰고 본인 이름으로 해버렸다는 건 검찰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린 내 거고 밑에 있는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 법무부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전 법무부나 청와대 사람으로. 추미애 장관은 무슨 생각입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의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자제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사 이동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따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감찰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양측의 진짜 솔직한 생각이 뭡니까 지금? 저는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서 청와대의 경우에는 예.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게 최광욱 공직기관 비서관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다라고 하면 예. 이후에 지금 뭐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예. 사건에서도 현 청와대 인물, 구 청와대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피의자로 기소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걱정에서 이 최광욱 비서관 기소를 막는다는 그렇다면은 요 정도 선에서 이걸 꺾어 놓지 않으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예, 거예요?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총장 그 흔들기, 길들이기가 예.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예. 수사방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최강욱 비서관의 소환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를 통해서 소환을 하겠다고 그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차장 예. 검사에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왜 현직 공직기관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이라고 그래서 왜 법무부를 통해서 그렇게 특혜 소환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냥 시간 끌기일 뿐인 거죠. 그런 면에서의 시간 끌기 수사방해 예. 의도밖에 없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 또 주범인 그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된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소환 없이 기소를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잠깐 보니까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합니다. 감찰이 들어가는 거죠. 법무부의 감찰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찰을 해달라고 법무부에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라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예. 갈 때까지 가는 그 싸움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예. 무슨 싸움이라고 표현하듯이 정말 정말 그거는 조직을 위해서 아무리 예. 지금 그 대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 법을 이용하는 것은 저는 예. 정말 정도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 기사 보지만 이런 상황 자칫 잘못하면 둘 중 한 명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한국일보 기사가 또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제목에. 이게 좀 눈길을 잡는 기사였습니다. 기소 쿠데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가 본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자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근데 한국일보는 오버라고 제목을 땄어요. 오버한다. 검찰 기소에 강력 반발하면서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딱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은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이 반응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며칠 지나긴 했는데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 이제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고 예.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이 예. 지금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처음 이제 취임하고 나서 검찰 인사가 단행됐을 때는 예.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었죠.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도 좀 빠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과 법무부의 감정 싸움처럼 전개되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 전개될 것이라 예. 보고요. 지금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출석 요구서를 아예 공개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감정 싸움의 주 원인이
결국 아들 인턴 증명서 그렇죠.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예, 이렇게 예. 싸우고 있는데 예. 과연 국민들이 어떤 쪽을 편을 들지는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기소부대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을 일단 기소만 해버리고 나서 예. 이 사람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보다는 다른 이유로 크게 이슈가 된다라면은 과연 국민들이 검찰을 앞으로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 추미애 장관의 첫 번째 인사처럼 바로바로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국민들의 감정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이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지난 설 연휴 막 시작이 되면서 등장했던 내용들인데. 저는 뭐 기사의 제목 뽑은 대로 최강욱 비서관의 오버라고 봅니다. 일단 법 집행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법 집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예. 법 집행에 대해서 저렇게 반발을 하고 나선다면은 그것 또한 그 법 집행 체계 자체를 흔드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이런 기소 내용을 법 집행이 아니라 검찰이 정치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 법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데 예. 일반 장삼 이사가 저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불만을 예. 토로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 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 반발을 했을 때 이 법률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스스로 좀 감안을 해서 행동에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인턴 증명서 이것이 허위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데 쓰였는데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의 엄청난 대립 그리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이른바 판이 엄청나게 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요. 그러니 서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대치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일각에서는요. 치킨 게임 아니냐. 한쪽이 물러나지만 끝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